와우. 달순의 라이브. 발렌시아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패너님이 요걸 딱 하신다 그러면서 야 어떤 내용일까 싶었더니 이강인이 기용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맞아요. 소리냐. 아니, 기용당할 위기가 뭐냐. 아니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이런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문이 열렸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아니구나. 맞아요. 나 떠난다면 붙잡고 그래서 이번에 좀 가야지 이런 생각을 그쵸.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갑자기 발렌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을 쓸 겁니다. 그것도 주전으로. 써야만 하는 상황. 써야만 하는 상황이 열렸다. 그쵸. 그래서 기용당할 위기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네. 요걸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예, 요걸 한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발렌시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진짜 안 좋아요. 네. 최근 리그만 보면 8경기에서 5무 3패.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8경기 동안. 그리고 그 마지막 승리가 그 11월 8일에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전. 레알 마드리드가 삽질했던 경기죠. 사실. 그리고 이강인이 나왔던 경기죠. 예.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안 나오면서부터 5무 3패. 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진짜 강등권 가까이 맞아요. 떨어질 정도로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순위를 보면 지금 17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18위인 이제 엘체 그리고 19위인 오사수나 보다 경기를 한 경기 두 경기 더 많이 치렀어요. 발렌시아가. 그런데 이제 한두 경기 더 했는데 승점 차이는 이제 1점 차, 2점 차 이러니까 사실 엘체나 오사수나가 한 번만 이긴다 하면 이제 발렌시아가 19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 라리가도 당연히 18, 19, 22. 그쵸. 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7위가 돼야 간당간당 살아남는 건데 그마저도 지금 매우 불안한 17위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 그리아시아 감독의 경질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지난 경기 이후에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투카무 감독 자른데 몇 번째야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화요일 혹은 수요일에 결정이 날 거다. 발렌시아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하비 그리아시아 감독의 경질을 결정할 거다. 이런 아니면 소식이 그쵸. 뭐 그대로 간다든지. 이런 소식이 다수의 매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는 건 이제 발렌시아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니 그리고 저 정도로 순위 떨어지면 당연히 모여서 얘기는 한번 해봐야지. 아니 지금 강등 맞아. 발렌시아라는 팀인데 막 저렇게 강등당할 위기인데 저희는 뭐 논의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더 이상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소식들이 나오는 게 하비 그리아시아를 경질하지 않고 이 겨울 이적 시장에 선수 보강을 좀 선택하겠다. 선수 보강을 해준대요? 오히려 선택을 해보겠다. 이러면 선수 보강하고 이강인 떠나면 되겠네요. 그건 이제 근데 좀 상황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상황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나왔어요 일단. 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경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감독은 경질하지 않겠다. 대신 힘드니까 선수를 좀 보강해 주겠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비 그리아시아 감독이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최근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우리에게. 이강인이 왜 안 나오냐 이런 이제 질문이 계속 오니까 이강인은 우리한테 중요한 선수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출전시킬 거다. 우리 팀원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진짜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비 그리아시아 감독도 어떻게든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변화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 느낌은 이제 이런 거네요. 막 너무 안 좋았어. 회의했어 수뇌부가. 일단 저 남기겠다 감독을. 감독은 어쨌든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강인 중요한 선수고요. 제가 한번 싹 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네 그냥. 그렇죠. 네. 이게 뭐야? 근데 이제 피터림의 이제 인터뷰는 아닌데 이제 소식들이 어떤 소식이 나오냐면 발렌시아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어렵죠. 발렌시아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렌시아가 진짜 어렵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순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위가 어려워도 이런 명문팀은 말 그대로 이름값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야. 뭐 회장, 맞아. 구단주, 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막 그 서포터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피터림이 이제 좀 재정이 안 좋으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만
그것도 두 건만. 잠깐만. 앞에 얘기랑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앞에는 선수 보강을 해주겠다. 선수 보강 해주겠다. 그 보강이 이거죠. 잠깐만. 감독은 어차피 못 자르니까 감독을 어. 경질할 수는 없으니까 데려올 감독도 없고 위약금도 나오니까 이게 그 유명한 말장난 아닙니까? 유지하는데 우리가 보강을 해줄 건 두 어. 건의 임대 정도. 아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감독은 유임시키고 선수는 보강시켜 주겠습니다. 그렇죠. 두 건의 임대만 네.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조삼모사다. 보통 이제 뭐 루가니, 네네. 그리고 벤피카의 페우, 네. 그리고 셀타비고의 호르헤 사인스, 응. 이렇게 좀 실점이 많으니까 수비수들 위주로 좀 나고 있고. 버티자 일단.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를 노리지 않을까 이번 겨울에. 아, 자 그래서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자 감독은 남기기로 했고, 그렇죠. 하지만 선수 보강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임대만 한 두 건 정도 하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수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보강은 실질적으로 못 하니까. 그러면 이강인이 기용 당하겠군요. 그렇죠. 이거인. 아 잠깐 이거 뭔가 빌드업이 좀 이상한데 이상한 빌드업인데 말이 그 되게 익숙한 빌드업이야.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팀에 자꾸 남았던 이유들 있잖아요. 떠나려고 그러면 붙잡고 떠나려면 붙잡고. 근데 되게 애매하게 그 붙잡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보강해 줄게. 근데 임대만 되거든. 그 대신 내 주전 써줄게. 약간 이런 패턴인데. 아 그래서 이게 하비 그레시아 감독의 소식이 좀 안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 구단하고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거의 대화를 지금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이런 이제 임대랑 이적 리스트를 짜서 하비 그레시아 감독한테 너는 어떤 선수를 원하냐 여기서 선택해라. 우리가 임대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랬는데 너네 맘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의견을 안 내겠다. 너희가 계속 내가 영입 콘도그비아 나오고 파레오 나오고 이래서 내가 영입해달라 했는데 너는 듣지도 않지 않았냐. 완전 마상이구만 마상. 네.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영입을 해와라. 나는 이런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완전히 리스트업 짜가지고 감독한테 던져주고 그중에 골라 이런 얘기는 진짜 회장하고 감독하고 몇 명 중국집 가가지고 난 짜장면 너희들은 골라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은 선택권 없어 어차피 이런 약간 느낌인데 여하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뭔가 꾸려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은 기용당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쿼드 보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만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렌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중원 라인에서 볼 배급이 안 된다. 솔레르, 라치치 또 뭐 바스가 뭐 상황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데 그쵸, 오른쪽 풀백도 보고 그쵸? 중미도 보고 이 선수들이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역할을 지금 이번 시즌 계속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다 현재는. 그쵸? 왜냐하면 이게 그 가장 큰 문제였으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건 바로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너무 헐값에 다 이적을 해버렸죠. 다 팀과 안 좋게 떠난 선수들이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가장 영입해달라. 그리고 발렌시아가 지금 막 영입을 해야 되는 포지션 중 하나가 또 미드필더고. 맞아요. 이렇게 헐값으로 다 보내놓고 결국엔 영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스쿼드 안에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잘 갖춘 선수는 결국 이강인이다. 그래서 이강인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다. 발렌시아에게. 그래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비 그레시아 감독은 사실은 이강인을 절대 측면에 두지 않는 감독이죠.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조금 우리가 이 감독을 생각할 때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감독들이 보통 스트라이커는 스트라이커 자리에만 놓고 측면 공격수는 측면에만 놓고 무조건 이러잖아요. 이 감독도 하비 그레시아 감독도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을 절대 측면으로 안 넣고 블랑코가 빠질 때 무사 투입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이 그래서 화나고 열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아마도 저 투톱 중에 한 자리에 배치시켜서 이강인이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아마 이제 점차 좀 맡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두 번째 방법은 이강인을 저렇게 오른쪽에 배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강인이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면서 네. 이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 일테고 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네. 최근에 이제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조금 전술적으로 주는 포인트 중 하나가 게데스를 이제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거죠. 게데스를 왜 저기다 올려놓냐면 아무래도
수비를 강하게 하는 저 사사이를 쓰다가 빵 때려가지고 맞아요. 뛰어들어가야 되는 카운터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게데스도 약간 사이드나 그쵸. 이쪽에서 약간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전방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렇게 네. 빠르게 올려놓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결국에는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측면에 안 쓰는 이유가 이강인 선수가 좀 속도가 느리다. 신체적인 속도가 느리다 이래서 안 쓰는 건데 이강인이 저렇게 중앙으로 들어올 때 게데스가 어차피 측면 자원이니까 측면으로 뛰어나가 준다면 저런 이강인 중앙에서 볼을 배급하고 게데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 주는 이런 패턴으로 조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요새 저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인버티드 윙어들 바깥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반대발 윙어 개념들을 해가지고 네. 저렇게 측면에 세워놨다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고 다른 선수가 빠져나가서 맞아요. 수비수 달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즘 축구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저런 그쵸. 방식이.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발렌시아가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니까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 두 가지 형태로. 그렇죠.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 빠르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축구에서 얘기하는 속도는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몸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100m, 50m, 30m를 달리는 속도. 이건 그야말로 스피드고요. 근데 그 스피드 자체가 이강인이 빠른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축구에서 얘기하는 스피드는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100m 달릴 일이 없어 축구에서는. 짧게 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한 5m, 뭐 10m 혹은 순간적인 전환.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느리냐 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전환하는 건.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 또 하나의 스피드는 뭐냐면 축구에서 판단의 속도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플레이를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뭐 할 건지를 미리 결정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몸이 느려도 더 빠른 패턴의 공격 전환이 가능해요. 그쵸.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빨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강인 선수가 100m, 50m 달리기가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술로 저 투투배 갖다 놓고 역습을 치라고 그러면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하비그라시아 감독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비그라시아 감독 계속해서 좀 유지했던 전술은 결국 이강인 선수의 그런 스피드, 신체적인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제외시켰던. 선발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강인 선수의 볼 배급 능력을 좀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팀이 사실 밀릴 때까지 밀렸고. 맞습니다. 감독도 경질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 지금 이제 수뇌부가 일단 스탑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선수 보강은 안 해줄 텐데 다시 한번 올려보라고 했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팀에서 변화를 줘야. 맞아요. 나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뭔가 명분도 있고 실제로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중에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발렌시아 만약 영입을 해주면 좋은데 네네. 영입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훑어보면 쓸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변화로. 그러니까 만약 기존의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순위가 뭐 10위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뭐 얼마나 팀 성적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안 나왔을 때 팀 성적이 좋았어요?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발렌시아가 지금 최악의 경기력이고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전반기 때는 주전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출전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전반기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강인 선수가 그 내부 안에서는 아니면 뭐 데려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기용당할 위기다. 맞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난다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강인이 떠나고 싶어도 안 보내주면 들어 누우면 안 될까요? 보내줄까요? 그 피터림이 들어 누우면 선수가 뒤로 누우면 갈 수 있어요. 다 통합니다 그거. 아 정말요? 네. 들어 누워가지고 옛날에 베르바토프가 토트넘에서 맨유 갈 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베르바토프 들어 누운 거 아니야? 다 돼요. 어디가나 뒤로 누우면 돼요. 예.